안녕하세요. 스웰쌈 대표 김지영입니다. 저는 국내 최대 여성 중심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웰쌈은 2017년 11월에 만들게 된 커뮤니티인데요.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스타트업에서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한 지 한 1년 정도 딱 됐을 때였어요. 근데 아무래도 스타트업에 있다 보니까 뭐 회사 안에 결혼을 한 선배라든지 아니면 아이를 낳은 선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혀 없고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왜 없지? 다 어디 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작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스타트업 여성들을 모아서 한번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작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어느 업계에서 일하는 여성들이든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무래도 스타트업계에서는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까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정말 10명이 팀원인데 혼자 여성이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남성 중심적인 조직이나 그런 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개인적인 고민이 들 때,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설계할 때 그런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커뮤니티에 계속해서 오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커뮤니티에서는 계속 더 많이 나누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5,000명 정도 멤버분들이 가입되어 있어요. 여성들이 왜 모여야 하는가? 비단 스타트업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도 왜 모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저는 진짜 이건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한 명이라도 직접 눈으로 본 사람과 아닌 사람은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스타트업에 다니면서 내가 육아를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여성이에요. 근데 여기 커뮤니티에 나와서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을 봤어. 그리고 그걸 해결하고 있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었어. 그 사람은 100% 달라져요. 본인이 갖고 있는 고민, 그걸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의지, 이런 것들이 정말 100%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혼자서 막연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 그 고민에 갇혀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제가 사실 그 고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이게 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많이 변하기도 했던 것처럼 정말 많은 다른 스타트업 여성분들이 여기서 커뮤니티에서 다른 멤버들을 만나면서 직접 보고 느끼면서 많이 변화하시는 걸 제가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눈으로 보기 위해서라도 여성연대가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한 500명 정도 멤버가 가입됐을 때쯤부터 오프라인 모임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저도 너무 사람들을 보고 싶었어요. 멤버분들도 좀 비슷한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점심에 만나서 같이 먹자라는 생각을 갖고, 그날의 시간이나 뭐 장소에 오실 수 있는 분들 해서 15명 이내로 모여가지고 좀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진행을 했었어요. 굉장히 솔직하게 자신들의 일과 삶에서의 고민들을 말씀을 하세요. 울고 막 이러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항상 깍티슈를 놓고 하고, 한 명이 울기 시작하면 또 옆 사람이 울면서 또 자기도 이렇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여기서 힘을 얻어서 또 제자리로 돌아가셔가지고 더 잘 되신 분들이 많았어요. 멤버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각각 또 니즈들이 다르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본인이 마케터여서 마케터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여성 창업가여서 다른 여성 창업가들을 만나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모임을 많이 다양화하다 보니까 강연을 한다든지 워크숍을 한다든지 북토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고, 스타트업계에서 뭐 네트워킹이라든지 컨퍼런스라든지 이벤트 진짜 많아요. 근데 아직도 연사분들 중에 한 명도 여성이 없는 그런 이벤트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도 많이 얘기해요. 분명히 여성 연사 찾을 수 있다. 노력하면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여성 연사 찾을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여름에는 여성 연사분들을 초대해서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여성분들 혹은 여성 창업가분들의 일과 삶을 듣는 그런 컨퍼런스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스타트업의 정의가 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뭐 IT나 개발 이런 베이스로 시작하는, 그래서 빠르게 성장하는 걸 스타트업이라고 본다고 하면 뭐 개발자들 중에 조금 남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여성 창업가분들이 투자자를 만날 때 시어머니가 반대 안 해요? 라든지 남편은 무슨 일 해요? 뭐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고 해요. 여성 창업가도 없지만 그 여성 창업가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풀고 싶어하는 문제에 공감을 해주는 투자자나 엑셀러레이터, 이런 비중 중에 남성분들이 좀 많은 것도 조금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사다리를 올라가려면 사실 이 첫 단계부터 잘 밟아 나가야 되는데 이 사다리 자체에 못 오르는 거죠. 일단 중요한 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뭐 예를 들면 젠더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투자사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성 창업 경진대회나 아니면 뭐 국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서 여성 창업가들한테 조금 가산점을 주거나 하는 어떤 방식들로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한 10% 내외 정도라고 이야기되는 이 여성 창업가의 비중을 그래도 최소한 30%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그런 어떤 실력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로 증명을 해야겠죠. 우리 여성 창업가들도 이렇게 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많이 세상에 좀 증명을 하면서 도전을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영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초기 스타트업에는 육아휴직이나 아니면 뭐 출산휴가 제도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경우, 내가 대표님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를 하고, 다만 스타트업 조직에서는 한 명 한 명이 하는 어떤 역할이 워낙 크다 보니까 내가 몇 달 자리를 비울 수 있나? 뭐 개인적인 이런 고민들은 분명히 많이들 드실 것 같아요. 본인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본인이 그 끈을 놓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에서 커리어라는 게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그냥 항상 나는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커리어를 단절시키거나,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긴 한데 그 상황들에서도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든지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 그런 일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반드시 좀 커리어 끈을 놓지 않고 가야지, 좀 주변에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둬야 내가 계속 끊임없이 일거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커뮤니티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든 그런 것들을 꼭 붙들고 계속해서 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2017년에 이 수혈쌈을 만들기 전에 그냥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던 얘기가, 강남에 있는 스타트업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어린이집 하나만 있어도 사람들이 창업 많이 할 것이다. 그리고 스타트업 많이 취업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 운영사에서 입주한 스타트업 직원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시작이 돼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타트업별로 규모가 다 달라요. 완전 초기에는 예를 들면 10명 내외 정도 되는 멤버들이 모여서 서비스를 만들고 이걸 좀 이제 디벨롭 해가는 단계에 있는 초기 얼리 스테이지 단계의 스타트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투자를 받아서 시리즈 A, B, C 단계로 가면서 10억, 50억, 100억, 뭐 300억 혹은 그 이상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사실 이 단계별로 그 회사의 규모 자체도 되게 달라지거든요. 내가 스타트업에 가고 싶다고 하면 어느 스테이지에 있는 스타트업을 가고 싶은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나는 초기 스타트업에 가서 내가 직접 만들고 이 프로덕트가 정말로 워킹을 하는지 성장을 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런 분들이 봤을 때 뭐 시리즈 BC 정도 되는 스타트업은 너무 큰 회사가 돼버릴, 이거 대기업이나 다를 바 없는데 이게 무슨 스타트업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좀 먼저 돌아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이걸 좀 제가 연애에도 많이 비유를 하는데, 보통 이상형을 물어보거나 자신의 이상형을 이야기할 때 좋아하는 그 스타일이나 성향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싫은 것들 있죠. 내가 용기 못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회사나 스타트업을 선택할 때도 최소한의 임금은 이 정도였으면 좋겠어? 아니면 나에게 이런 정도의 책임은 주어졌으면 좋겠어? 라는 그 마지노선을 꼭 정해두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처음에 입사할 때는 모르고 입사를 했다가도 일하다 보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든지 이건 내가 생각했던 기준과 좀 안 맞는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그 마지노선도 꼭 정해두시고 항상 내가 그 마지노선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꼭 보시라고 많이 말씀드려요.